메모리와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변수가 되죠. C 언어에는 변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 크기에 따라서 int, long, short, 캐릭터 또는 뭐 롱롱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이 변수들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기 훨씬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그래요.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 즉 메모리가 있으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리키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주소가 되는 거죠. 어드레스,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쭉 있겠죠. 자, 이런 주소가 있고 하나의 주소가 가리키는 이 공간. 자, 요 공간 있죠. 이 공간의 크기. 요게 한 바이트. 이걸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그래요. 즉 주소를 이용해서 바이트 단위로 가리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바이트 단위로 가리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번지가 가리킬 수 있는 데이터 양이 한 바이트고 1번지가 또 한 바이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메모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든 메모리는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특정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이런 애들은 한 주소 한 번지가 2바이트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애들은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주소 하나가 한 바이트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드웨어 관점이에요. 하드웨어 관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주소가 있고 이 한 주소가 한 바이트를 가리킨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변수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정의하죠. 캐릭터 타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쇼 타입의 인티저가 있고, 노멀 인티저가 있고, 롱이라는 인티저가 있어요. 요즘엔 또 롱롱도 있죠. 롱롱이라는 정수 타입이 있어요. 정수 타입의 경우에요. 정수 타입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이제 사인드와 기본 데이터가 사인드고, 그다음에 언사인드 부없는 정수형도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정을 한다면 캐릭터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C 언어가 표준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C 언어에서 이 크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정해요. 컴파일러가 이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C 언어 표준이 아니에요. C 언어 표준에서는 이걸 정의하고 있진 않아요. C 언어의 표준에서는 캐릭터와 쇼트와 인트와 롱과 롱롱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각각의 크기는 컴파일러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결정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int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 워드에 맞추게 돼요. 워드라고 하는 크기, 워드. 이 워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예요. 즉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32비트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다가 32비트 덧셈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32비트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자, 요즘 나오는 64비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워드가 64가 돼야 맞지만 64비트가 너무 커요. 데이터가. 그래서 보통 32 여기를 64로 정해요. 64, 16, 8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이 아니에요.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이 컴파일러 개발자가 정하는 거예요. 컴파일러 개발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된다 치면 일단 우리 간단하게 32비트로 가정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바이트로 표시하게 되면 자, 옆을 좀 지웁시다. 지우기려면 참 전화벨이 울리네. 자, 지우고 펜. 자, 이걸 바이트로 나타낸다면 자,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여기도 4, 8바이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하드웨어에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는 이 구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드웨어 구조는 즉 바이트 단위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에서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짜리 이런 변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릭터 타입은 자, 요거 하나 쓰면 돼요. 하나씩 쓰게 되면 즉 여러분들이 캐릭터 C라고 하나 정의를 한다. 자, 그러면 C는 실제적으로 내부는 뭐냐면 번지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쇼 타입을 한다. 2바이트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쇼 타입은 이렇게 2바이트, 요 두 개, 요만큼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쇼 S 이렇게 하면 여기 S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인트 I 하게 되면 I는 4바이트가 되죠. 그러면 4바이트 요만큼이 I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롱롱 타입이다. 그럼 8바이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8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트만 기준으로 한다면 요만큼이 I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작 주소만 알고 있어요. 시작 주소만 알고 있고 그 시작 주소에서부터 4바이트가 I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는 그냥 I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죠. I라는 이름으로 쓰지만 이 I는 실제 메모리 공간 시작 주소를 뭔가로 하는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다시 넘길게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제 1000번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번지라고 가정하고 자, int a에다가 뭘 저장할 거냐면 0x 0x면 16진수죠. 우리 바이트에 저장하기 편하게 16진수를 쓸 거예요.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럼 이게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1000번지라고 가정한다면 자, 4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A겠죠. 4바이트 요만큼이 A예요. 자, 이만큼 A고 한 칸이 한 바이트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32비트이기 때문에 16진수로 8자리면 이게 바로 4바이트가 되는 거죠. 16진수니까 16진수가 4비트잖아요. 16진수가 4비트고 그 다음에 요게 두 자릿수가 되면 한 바이트가 되겠죠. 요게 4개면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저장하는데 저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가 저장되는 게 0x 1, 2, 3, 4, 5, 6, 7, 8이니까 여기 순서대로 0x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게 아니다. 자, 다시 하나 그리고 여기가 1000번지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A가 되겠죠? 쓰는 방식이 0x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낮은 자릿수부터 써야 되지 않겠냐. 자, 0x 7, 8, 5, 6, 3, 4, 1,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말 돼요. 왼쪽 같은 방법도 순서대로 0x 1, 2, 3, 4, 5, 6, 7, 8 쏘다가 읽으면 되는 거고 오른쪽 방식 같은 경우에도 낮은 번지수 여기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3번지 이렇게 증가하니까 낮은 자릿수를 낮은 주소에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이것도 뭐 나쁜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쓰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방법처럼 쓰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빅엔디안이라고 불러요. 이 방법을 리틀엔디안이라고 불러요. 빅엔디안과 리틀엔디안 방법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고 단지 뭐만 하면 되냐면 반드시 하나의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데이터를 빅엔디안으로 저장했다가 빅엔디안으로 다시 읽어오면 원래 데이터가 그대로 복구가 되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리틀엔디안으로 저장했다가 리틀엔디안으로 읽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빅엔디안으로 저장했다가 리틀엔디안 방식으로 읽어드리면 얘는 순서 배치가 다 거꾸로 돼버리겠죠. 내가 원하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정해서 그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리틀엔디안이라고 하는 방식은 x86 펜티엄이죠. 인텔 칩은 다 이 리틀엔디안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쓰이는 암은 둘 다 돼요. 둘 다 되지만 암 디폴트는 리틀엔디안이에요. 디폴트라는 것은 아무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리틀엔디안이에요. 하지만 빅엔디안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그 컴퓨터들 밉스라든지 또는 뭐 PPC 이런 애들은 빅엔디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초창기에 있던 컴퓨터 회사들이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대부분 빅엔디안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처음으로 4비트짜리 MCU를 냈어요. 그때는 뭐 리틀엔디안, 빅엔디안 없겠죠? 8비트 넘어가면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네. 어쨌든 그때 인텔이 리틀엔디안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요즘에 나오는 신생 업체들 리스크5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리틀엔디안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이런 서버급 컴퓨터보다는 일반 PC용이라든지 이런 그 컴퓨터이기 때문에 리틀엔디안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리틀엔디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틀엔디안의 정의를 먼저 다시 보게 되면 리틀엔디안은 LSB라는 게 뭐냐면 자, 공간이 없으니까 LSB를 쪽에 할게요. LSB를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바이트 최하단 바이트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릿수 여기가 LS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MSB가 돼요. LSB와 MSB가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LSB가 로워 어드레스 낮은 주소죠. 여기에 오는 것을 리틀엔디안이라고 불러요. 자, LLL이죠. LLL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아요. LLL로 LSB가 로워 어드레스 낮은 주소 여기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잖아요. 거기에 낮은 주소 1000번지가 제일 낮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오는 거 이게 리틀엔디안이에요. 그럼 빅엔디안은 자 LSB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바꾸면 되겠죠. 둘 다 바꾸면 다시 리틀엔디안이에요. MSB를 하이어 어드레스로 한다. 그 리틀엔디안이죠. 이중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빅엔디안이라는 것은 MSB가 로어 어드레스 그러면 빅엔디안이 돼요. 리틀엔디안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나중에 우리 포인터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포인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포인터 할 때 보면 시작 주소와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의 정체, 즉 데이터 타입이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해요. 1000번지. 하지만 이 데이터 타입이 인트라고 하면 4바이트를 사용해야 되고 쇼트면 2바이트를 사용해요. 캐릭터면 1바이트를 사용하는 거죠. 시작 주소는 똑같은데 읽어드리는 양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타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파이썬이나 뭐 그런 랭귀지를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 타입이라는 부분이 없죠. 그냥 하나의 정수형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C 언어나 C++, 자바를 보게 되면 이런 자료형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크기만큼만 맞춰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하드웨어 부분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트렌디한 부분, 이게 이제 반드시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드웨어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거 언제부터 이게 필요해지느냐? 인트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인트 또는 쇼트. 캐릭터 쓸 때는 안 생기겠죠. 왜? 캐릭터 크기가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는 그냥 메모리 하나에 저장되면 되잖아요. 순서가 없죠. 하나기 때문에. 쇼 타입은 자 어디에다가 먼저 쓸 거냐 이게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는 바이트 어드레서블 메모리고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서블 주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로 주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 2바이트짜리 요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트렌디안, 빅엔디안 이 문제를 바이트 오더링 순서 문제가 돼요. 바이트 오더링. 자,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한 바이트 안에 보면 얘가 8비트죠. 8비트. 보통 우리 여기가 낮은 자리 숫자잖아요. 이걸 또 LSB라고 불러요. 앞에 LSB에서의 B는 바이트였지만 여기는 비트,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최상위 비트, MSB, 최하위 비트 이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쪽이 LSB에도 있어요. 이쪽이. 이게 이제 옛날 컴퓨터들, 저기 IBM 쪽에서 나왔던 계열, PPC 계열 얘네들이 이쪽이 LSB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르죠. 우리가 이진수, 숫자 뭐 이런 거 표시할 때 보면 오른쪽 자릿수가 낮잖아요. 324 하게 되면 여기가 LSD죠. 이거는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디짓 단위가 되잖아요. 이쪽이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좀 일부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여기를 LSB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바이트 오더링 이런 이 순서 문제는 이제 비트 오더링이라고 그래요. 비트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요 LSB가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비트 오더링의 일반적인 거지만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만들면 하드웨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이게 머릿속에 이 그려져야만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원래 목적은 몰라도 된다예요. 원래 목적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너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변수 하나 만들어.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드웨어 동작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자 우리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고 뭐 엔진 점화량 뭐 연료량 이런 거 모르잖아요. 엔진의 그 토크 곡선이나 마력 곡선 몰라도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레이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그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차 엔진의 토크 곡선이나 그 마력 곡선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동차가 항상 최대 토크를 유지하도록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겠죠. 더 빨리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그냥 프로그램 짜서 동작하게 하는 데는 하드웨어를 모르고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더 리소스를 조금 먹게 프로그램을 짜고 싶으면 그러면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면 당연히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간단하게 인트, 쇼트, 캐릭터 이렇게 만들지만 이게 실제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일단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포인터를 갈 때 포인터에서 이해가 쉬워져요. 우리 보통 C 언어 하다 보면 포인터에서 한번 크게 좌절을 하죠. 좌절을 해요.
그런데 포인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 어렵냐? 하드웨어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요거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차례차례 이제 넘어가게 되면 포인터를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노드.js 현재 많이 쓰이는 랭귀지고 인기 있는 언어인 거는 확실해요. 그 언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C 언어는 좀 더 하드웨어적인 언어,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것과 동일한 말이 뭐냐면 훨씬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C 언어나 C++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특히 이제 뭐 그건 이제 호불호 얘기는 다른 거는 뭐 프로그램 언어를 까고 말고 그건 아닌데 어쨌든 C나 C++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자, 바이트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바이트. 이거는 자, 8비트를 우리가 보통 바이트라고 하죠. 자, 비트는 0 또는 1 값이죠. 0, 1. 이게 한 비트잖아요. 얘를 8개 모아서 바이트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또 100% 맞는 말이냐 하게 되면 할 말은 또 많아져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바이트를 8비트라고 보는 게 거의 모든 게 이제 고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나왔지만 워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워드. 워드라고 하는 건 뭐냐? 워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처리할 수 있는 기본 단위예요. 즉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그 뜻은 뭐냐면 32비트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다가 32비트 연산을 한 번에 한 클락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메모리에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 자, 비교해 볼게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32비트 덧셈을 해야 돼요. 자, 그럼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32비트 볼까요? 32비트는 로드라고 해서 메모리에서 한번 읽어드려요. 메모리에 있는 32비트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덧셈 한 번 수행해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에 다시 결과를 저장하는 거 한 번 이렇게 수행하면 되죠. 자,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떨까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8비트씩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예요. 자, 그러면 32비트의 데이터를 8비트 통로를 통해서 읽어오려면 몇 번 읽어야 될까요? 로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4번을 해야 되겠죠. 덧셈은 몇 번 해야 돼요? 8비트 덧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32비트예요. 4바이트.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을 덧셈해야 돼요. 덧셈 4번. 저장하는 것도 4번 저장해야 되죠. 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8비트보다 32비트가 빠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32비트 연산을 할 때 8비트의 이게 몇 배예요? 얘는 12개 명령이 필요하고 얘는 3개만 있으면 되겠죠. 동일한 클락이라고 해도 일단 여기서 4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서부터 클락도 훨씬 더 빨라지긴 하는데 그건 다 빼더라도 여기 돼요. 그럼 궁금해지죠 갑자기. 그럼 8비트 덧셈을 할 때는 어떨까? 이건 똑같겠죠. 8비트 덧셈은 똑같아요. 숫자 크기가 얼마인데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워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다르다. 자,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워드는 32예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한 워드는 8이에요.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의 워드는 64예요. 64. 이게 원래 맞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텔이 88년? 89년? 아무튼 90년쯤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됐냐면 한 2010년 초반까지 사용됐어요. 한 20년간 사용됐죠. 20년. 자, 그러다 보니까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2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워드가 32이다라는 이런 단위가 20년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워드는 32다.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 워드는 32다. 이게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다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워드는 32 그런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또 간혹 어디서는 또 이제 그 워드를 원래 의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워드라는 단위가 혼동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는 그냥 32로 고정시키고 어디에서는 그냥 그 사이즈에 맞게 쓰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여러분이 보고 그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더 오래된 문서에 보면 MS 거 예전 32비트 윈도우스가 나오기 전에 그때 워드는 16이었거든요. 그때는 워드가 16이어서 보통 이제 더블 워드라고 하는 거 이걸 32라고 쓰는 문서도 있어요. 옛날 문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굳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32비트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워드가 32고 더블 워드 이게 64. 그 다음에 쿼드러플 워드 4배죠. 4배는 128.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워드의 반절 해프 워드 이거는 16. 그 다음에 바이트 용어를 이렇게 써요. 자, 용어를 좀 다시 정리할까요? 주기. 자, 이거는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드웨어에서 워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32비트. 이렇게 이제 거의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꼴 워드는 32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의는 따로 있지만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 반에 해당하는 해프 워드가 16. 그 다음에 바이트가 8. 더블 워드가 64. 쿼드러플 워드가 128비트. 이렇게 이제 크기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워드라는 여기 가장 중심이죠. 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특히 C 언어 이거를 인트로 잡는 거예요. 인트가 그래서 C 언어 C 언어에서 정수의 기본형이죠. 기본형이 인트예요. 인트를 기준으로 인트보다 긴 애 롱, 얘보다 짧은 애 숏, 이게 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28비트는 아직 쓰기에는 너무 큰 숫자예요. 그래서 32비트 시절에 아까 여기가 32라고 그랬죠? 여기가 16, 8, 롱도 32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처음 32비트가 나왔던 90년대, 2000년대 이때쯤에는 64비트라는 정수가 굉장히 큰 정수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32비트까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랬는데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모자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롱롱이라는 게 나중에 생겼어요. 이름도 좀 급조된 것 같잖아요. 롱이라는 게 있는데 롱롱이라고 했던 게 좀 급조된 것 같죠? 이걸 해서 이제 64비트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4비트 MCU로 가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가니까 얘를 원래는 64로 해야 되는데 인트를 64비트가 너무 큰 거예요. 기본적으로 쓰기에.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거 그냥 32 그대로 쓰자. 여기 다 쓰고 8 쓰고 자 롱만 64로 하고 여기 64로 하면 호환성이 유지가 되겠죠. 호환되잖아요. 32비트와 64비트가 서로 호환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갖다 이용하는데 쓰기가 쉽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16비트 시절에는 어땠냐면 16비트 시절에는 인트가 16이었고 쇼트도 16, 8, 롱이 32였어요. 그때는 롱롱 없었고 롱이 호환이 됐었죠. 롱 타입으로. 이렇게 호환해서 쓰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느 C 언어 책에 보면 인트를 안 쓰고 롱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인트도 32고 롱도 30인데 굳이 롱을 쓰는 그 코드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만들어진 코드가 옛날 16비트에서 32비트로 넘어오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16비트에서도 32가 되고 32비트 MCU에서도 32가 되도록 롱 타입을 쓰게 되면 양쪽에서 코드가 호환이 되죠. 그래서 이 롱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안 쓰겠죠.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인트만 쓰면 이렇게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양쪽이. 그래서 32비트와 64비트 소스 코드 호환을 위해서 32비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언젠가 우리가 숫자가 많이 필요해지고 또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64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실제로 초기에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일 처음 나왔던 거 그거는 이제 2000년도쯤에 나온 게 있어요. 알파칩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컴파일러가 인트를 64비트로 썼었어요. 그건 컴파일러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할게요.